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 가는 라이다 6대 메이커 싸움 누가 이길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안 좋습니다. 지금 라이다 이게 이어투데이트인데요. 연초부터 계산을 하면 0% 기준으로 쭉 내려와서 이건 뭔데 이렇게 마이너스 70%에 육박을 하네요. 이게 벨로다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처참해질 줄은 저는 연초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스펙주 상장만 하면 대박이다 이런 시기가 있어갖고 다들 상장한 다음날 20% 30% 50%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3분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노비즈라는 것도 있고 루미나 벨로다인, 아에바, 그리고 제가 좀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AI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디오 아이라고 불리는 회사이고요. 얘의 티커명이 신기하게도 라이다입니다. LIDR. 좋은 위치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류 상관없이 골고루 50% 이상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1년이 아니고 2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저는 라이다의 시장은 아직도 밝다. 아직은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여서 그렇게 가격이 좋은 위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라이다 업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제가 아직 정신 못 차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물려있고 좀 가슴은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빼자니 조금 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딱히 투자처가 생각나지가 않아갖고 지금은 라이다 주식 전부 다 홀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식스라이더 컴퍼니즈죠. 얘네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가 굉장히 로코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라이다는 장점이 있죠. 라이다는 사람 눈으로 혹은 카메라로 볼 수 없는 거를 레이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3D 렌더링 데이터를 레이더를 통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배경이 하얗든 눈이 부시든 비가 오든 어떤 극악 조건 환경 하에서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많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죠.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얘가 고양이다, 개다, 지나가는 보행자다, 자전거다, 자동차다, 트럭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널리시스 장비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뿐만 아니고 센서 자체도 비싸지만 그거를 이제 칩으로서 소화해내고 응용까지 들어가는 그 패키지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차가 아닌 이상 라이다를 달고 오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구글 웨이모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다들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로테이팅 기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관상 좀 안 좋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360도로 돌리는 거는 너무 못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디자인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가격하고 디자인 면에서는 좀 손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확실하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풀 셀프 드라이빙 시대가 온다면 분명히 이 라이다는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카메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해갖고 해도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아무도 장담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승인을 받는 뭐 차량이 생긴다면 걔는 반드시 라이다도 카메라도 레이더도 세 가지가 전부 다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이미 카메라나 레이더는 너무 많아요. 어디 가도 뭐 중국제 제품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한데 라이다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라이다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시각이었고요.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어쨌든 얘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풀 드라이빙 어토노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누가 이길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래도 6개의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이노비즈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벤처 업체인데 얘네가 이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라이다 관련 대표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를 하나의 라이다 플레이어 이노비즈 티커명 INVG가 어쩌면 가장 싼 가격의 기술로 어쩌면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실제 주가를 보면 가장 처참한 주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불에 상장을 했을 텐데 불과 4.65불밖에 안 하죠. 얘는 1년 동안 한 70% 가까이 떨어졌고요. 벨로다인보다는 덜 떨어졌는데 이 뭐 레코드 하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벨로다인에 비해서 낮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1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예. 저도 꽤 가지고 있어갖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 일단 마켓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라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나 혹은 로봇에 있어서 그런 사람보다 더 강력한 눈이 될 수가 있는데 옵티컬 카메라, 광학 카메라보다는 멀리 볼 수 있고 또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 오브 옵티컬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전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더랑 라이다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둘 다 이제 이 라이다는 이제 빛을 통해 갖고 3D 렌더링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더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전기처럼 이제 이 사물이 뭐 1km 밖에 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는 좀 힘들지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게 레이더고 라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근사한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제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개냐, 고양이냐, 뭐 사람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는 뭐 사실상 사람이 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6개를 꼽자면 루미나 유명하죠. 오스터, 벨로다인, 아에바, AI, 그리고 이노비즈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초반에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블로그에 테이블 만들어서 붙이니까 좀 보기가 너무 작아졌는데 어쨌든 이 티커명들을 보시면은 대충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이미 뭐 10불 이하로 깨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어 투 데이트도 뭐 50% 이상 깨진 상황이고요. 안타깝지만 마켓 캡을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마켓 캡을 보면 이 빌리언 달러라는 게 한국 원화로 한 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빌리언 달러를 넘어가는 애들이 4개가 있고 아직 빌리언 달러에 미치지 않는 뭐 3디지 밀리언급의 애들 1밀리언은 한 1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 AI 같은 경우에는 뭐 1200만 원 1200억 원 정도의 규모인 거죠. 마켓캡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주식치고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뭐 해프 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고만고만 큰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 마켓캡의 차이도 있지만 이 레비뉴를 한번 볼게요. 레비뉴가 2020년 레비뉴를 보니까 얘가 뭐 사실은 매출이죠. 얼마만큼의
가치를 팔았냐, 쉽게 말해서 몇 대 팔았냐 이 얘기입니다. 판매량을 보면은 벨로다인이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높은 게 이 AI더라고요. 그래서 좀 AI가 좀 뭐 어떤 회사인가 한번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거 AI 어쩌면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마켓캡은 다른 애들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이하로 굉장히 작은데 이 레브뉴는 그래도 뭐 애들 벨로다인까지는 안 돼도 루미나는 엉덩이 때릴 정도는 되거든요. 오스터뿐만 아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기를 잘못 만나갖고 60%씩 깨지고 있지만 어쩌면 좋은 시기가 오면은 조만간에 요것도 꽤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메리트가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레브뉴가 왜 마이너스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얘기하기로는 뭐 한 대도 팔지 못했다라고 기사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듯이 일단은 지금은 가장 싼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대중화된 차에도 만약에 라이다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마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포텐셜이 있지 않나. 게다가 마켓캡이 아직 $1,000,000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인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마이너스고,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은 조금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된다 정도로 너무 큰 손실이 나지 않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은 저는 뭐 네거티브인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몇 대 팔았겠습니까? 이제 만든 회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벨로다인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브뉴가 굉장히 큰데 가장 크죠. 벨로다인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이 판 라이다 회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라이다의 제조업체인데 주가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저평가됐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벨로다인과 AI, 이노비즈 이렇게 세 가지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고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느 게 이제 가장 테크놀로지가 강한가,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로는 어떤 차도 이런 일반인이 사는 그런 차에는 라이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메이커들은 대부분 매출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솔직히 힘들고요.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워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사용을 해갖고 이제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를 계산을 해갖고 어디에 어떤 물체가 있다를 정보를 얻는 방식이고요. 다른 컴퍼니들은 이제 조금 더 진화되는 그런 기술력을 써갖고 이제 좀 더 비싸죠.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하이 파워 레이저를 쓰는데, 이게 FMCW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뭐 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라고 이 약자를 하네요. 말이 꼬이네. 그 약자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 프리퀀시를 이제 조금 튜닝을 해갖고 웨이브를 어널리시스 하기 때문에 이 사물의 위치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 새가 있으면 새가 어느 정도의 상대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까지도 이 라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오버킬, 너무나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이노비즈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가격을 올릴 필요 있냐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이 CEO가 키라프라는 분인데, 대부분의 오토메이커들은 이제 코스트에 관심을 가지지 아직 증명되지도 않고 더욱이나 더 비싼 그런 기술들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깨뚫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사실 자동차 업체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대량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코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물론 뭐 특수한 뭐 너무 고가의 그런 차들은 우리 소량 생산하니까 뭐 핸드메이드 하니까 대수 많이 필요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야 뭐 조금 기술을 더 요구하겠지만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확실하게 그런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500불 정도의 한 차당 500불 정도의 이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어야 매스 프로덕션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점은 챌린지가 뭐냐면 어떻게 이 값싼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마치 비싼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할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노비즈의 프로덕트를 한번 테스트런을 해보니까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다고 이 기사는 남기고 있어요. 뭐 맨하탄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뭐 high quality images of parked cars, 뭐 주차된 차나 뭐 페데스트리안 보행자죠,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택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미지로 잘 취득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라이다 메이커도 다 똑같이 될 거예요. 뭐 라이다가 그렇게 뭐 이 현대 시점에서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예, 다른 곳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픽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노비즈는 싼 가격에도 꽤 괜찮은 그런 픽처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이 혹은 어떤 라이다가 실제 차에 사용이 되는지, 이게 관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탑 기술, 뭐 벨로다인 탑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쩌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는 베이스로 하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조금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거 좀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개의 라이다 스탁은 굉장히 안 좋고 불과 3개월 동안 4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골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잘 되면은 뭐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 기간 동안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안 떨어졌죠.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조금 위험한 종목인 거는 확실하니까, 하지만 뭐 조금 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는 하지만, 뭐 기존의 차량 메이커들, 뭐 포르쉐나 뭐 아우디, 뭐 독일 3사, 뭐 토요타, 현대, 이런 애들도 이제 슬슬 들어올 수도 있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했으면 어쩌면 셀프 드라이빙이 시대가 이제 슬슬 열릴 것 같은데, 아직 열리지 않은 이 시장에 조금 일찍 발을 담궈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